이러한 소중한 급여가 채무 문제로 인해서 압류된다면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도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 인시우의 심한 변호사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소중한 급여가 채무 문제로 인해서 압류된다면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이러한 월급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 생계비가 월 180만 원 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금액만으로 물가 상승분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고 그리고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드디어 2026년 2월 1일 개정된 민사집행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압류금지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압류금지 한도가 상향되는 내용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생계비 계좌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인회생 진행 시에 주의해야 될 실무적 쟁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인 금액 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가 기존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단순히 65만원이 올랐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는 웬만한 중소기업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의 급여 전액이 법적으로 보호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번 개정은 급여뿐만이 아니라 보험금에도 연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상황에서 최소한의 치료비와 가족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이 훨씬 더 두터워진 셈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압류 금지 상향은 세금이나 4대 보험 체납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압류조차도 2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금액만 오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만약에 통장에 압류가 된다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돈이 묶여있고 채무자는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번에 이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6년도부터 도입되는 것이 바로 생계비 계좌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 누구나 1인당 딱 하나의 계좌를 생계비 전용으로 개설할 수 있게 해주어 개설된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250만원까지는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도 시스템적으로 인출이 막히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허가 없이도 은행 창구나 ATM에서 즉시 내 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생계비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 누적 입금액 한도도 250만원으로 제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돈을 입금받아 한도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로자 A씨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의 세후 급여는 23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185만원만 보호되고 나머지 45만원 압류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통장이 묶여서 공과금조차 못 내는 일이 허다했고 설사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지명령은 장래요, 즉 미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지명령 전에 있었던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이후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A씨의 급여 230만원은 개정된 민사집행법의 보호 안에 있는 250만원의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전액 보호가 됩니다. 더불어 만약 A씨가 생계비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면 채권자가 어떤 압류를 걸더라도 230만원 전액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대목입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회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주지 않고 별도로 보관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2026년 여러분의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급여 압류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25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50만원을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상 충돌이 발생합니다.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에서 보건복지부 산정 최저생계비를 제하여 산출하는데요. 이때 압류된 소득이 아니라 압류 전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54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300만 원 월 소득자의 월 변제금은 대략 146만 원이 됩니다. 회사가 이미 50만 원을 묶어두고 있는데 법원에는 146만 원을 매달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회사가 보관 중인 돈 때문에 변제금을 미납하게 된다면 법원의 인가 결정 이후에 압류가 해제되면 그동안 모인 돈으로 한꺼번에 미납금을 내겠다라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본의 아니게 변제금이 미납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리인과 상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압류 금지 상향은 단순히 숫자가 185에서 250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도 내 생계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다는 것입니다. 2026년 개정안에 맞춰서 본인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압류된 금액이 얼마인지, 내 소득에서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될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더 빠르게 채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시우의 심한 변호사였습니다.